이 사고 소식 들으시고 깜놀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하재근 평론가님. 예, 어제 저녁 때 사고가 네. 있었는데요. 바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네.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 재판에 참여하고 나서 네. 지인들하고 저녁을 먹고 반주를 마시고 귀가를 하는데 어허. 반주를 했기 때문에 대리운전을 불러서 승용차를 타고 귀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네. 어젯밤 8시 30분께 경기도 의왕시 봉담 과천 도시고속화도로 봉담 방향으로 이제 진로를 잡고 있었는데 그때 8.5톤 화물차하고 유동규 전 본부장이 탄 승용차가 충돌을 한 겁니다. 어머. 그래서 유동규 본부장이 탄 승용차가 사고 충격으로 180도 회전해서 어머.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은 후에 멈췄는데 어머나? 다행히 굉장히 큰 인명사고는 없었고 유 전 본부장이 지금 두통과 허리 통증을 호소해서 네. 인근 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어머, 지금 이게 설명으로만 들어도 영화 같은 얘기잖아요. 뭔가 차량끼리 부딪힌 다음에 차가 180도 돈다는 거에서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기에 지금 차량끼리 지금 부딪혔던 사고가 난 걸까요? 전혜연 평론가님. 예, 정말 이런 일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선 변경할 때 우리가 뒤따라오던 차량, 앞뒤로 있던 차량이 같은 노선으로 갈 때 부딪힐 위험이 굉장히 커지잖아요. 일단 유동규 씨 차량은 3차로를 주행하다가 2차선으로 변경을 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화물차도 2차로로 합류를 하게 된 거죠. 이럴 경우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재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앞선 상황 이런 상황이었는데 자, 나눠져 있습니다. 2차로로 두게 되면서 사실상 합류가 된 것처럼 이런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화물차의 전면부와 유동규 씨 차량에 지금 보시면 좌측 측면이 충돌했는데 일단은 고의 사고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경찰에서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고요. 네. 자, 유동규 씨 차량의 경우에는 당시에 대리기사가 운전 중이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뒷좌석에 앉아 있었고 다른 동승자는 일단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렇게 되니까 영화 같잖아요. 퉁 부딪히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이 탄 차량이 180도 돈다는 거 아니에요. 영화 같은 일이잖아요. 근데 지금 유동규 하니까 백성문 변호사님, 시청자분들이 설마 우리가 맨날 뉴스에 접하는 그 유동규 맞을까? 막 그러실 것 같아요. 네, 바로 그 유동규 씨 맞습니다. 어머. 그러니까 사실 유동규 씨 뭐 다 아시겠지만 그 과거에 이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었으니까 이재명 지금 대표가 과거 성남시장 시절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뭐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의 핵심 관련자이기도 하고 지금은 그 당시 관련자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가장 불리한 증언을 쏟아내는 인물이기 때문에 더 관심이 많이 쏠리는 겁니다. 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달 30일에 김용 그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에서 뇌물, 정치 자금 수수 등에 관한 혐의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이 됐었죠. 네. 그 당시에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이 된다라는 부분이 유죄 판단의 가장 주요한 이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이 소위 말하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굉장히 핵심적인 증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지금 유동규 본부장 지금 그 당시에 김용부 원장은 징역 5년의 법정 구속이 되고 본인은 이제 무죄로 일단 1심에서는 풀려났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면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네. 수혜자는 이재명, 그 주변인들은 전부 다 이재명을 위한 도구였다라고 일갈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시청자분들이 이제 저희가 지금 이 자료 화면을 보여드렸잖아요. 얼굴 보시면서 이 유동규, 근데 이 유동규라는 사람이 사고가 났단 말이야. 이제야 막 무릎을 탁 치실 거란 말이에요. 당시 1심 선고 난 이후에 유동규 전 본부장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 내 눈앞에서 일어난 일이고 다 사실들이고 였잖아요. 결국 책임자는 이재명 대표라고 볼 수 있지. 수혜자는 이재명이죠. 수혜자는 이재명이고 주변인들은 전부 다 이재명을 위한 도구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손정혜 변호사님 원래 얘기 듣기로는 오늘도 뭐 재판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럼 오늘 재판에 나간 거예요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 그러니까 유동규 본부장이 만약에 건강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보통은 변호인이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일 변경 신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피고인이 직접 참석해야지만 본인의 이야기를 본인 형사재판에서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큰 부상은 없었지만 이제 부상을 입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것이고 일부 미뤄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때문에 유동규 씨가 지금 현재 변호사와 경찰서를 찾아서 화물차에 있는 블랙박스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교통사고냐 모종의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본인은 좀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네. 그 블랙박스를 확인하고 또 이제 여타의 어떤 주변 재반 상황을 고려해서 단순 실수인지 고의에 의한 사고인지는 조만간 밝혀질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번 차량 충돌로 당시 화물차 운전기사님 그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이 타고 있던 차량을 운전하시던 대리운전자님 그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 크게 다친 사람은 없는 것 같아 천만다행이다. 일단 이런 생각해 봅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